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 바로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일촌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서 생계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일정 정도 재산이 있어서 생계급여에 탈락했다거나 또는 내 자식이 소득이나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10월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는 고소득 그리고 고재산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소득은 연봉 1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고재산은 9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가 또는 우리 자식이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이제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보다 낮아야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4만 8천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내년부터는 58만 3천 원까지 해당됩니다.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46만 2천 원, 내년에는 153만 6천 원 이렇게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실제 소득 그리고 재산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있는 분들 생계급여에서는 대부분 탈락되기 때문에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내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소득 인정액으로 다시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 내용을 보시면 최저보장 수준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봤더니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생계급여 기준이 54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0만 원을 제하고 34만 8천 원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4인 가구 같은 경우 소득 환산액이 46만 2천 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는 1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보장 수준이라는 이 표에서 현재 나의 소득 수준, 재산 수준 이런 것들을 모두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이렇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 기준, 그러니까 내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준이 맞아야 되고요.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되셔야 되고요.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되셔야 신청 가능한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생계급여는 30%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촌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분 이렇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10월부터 폐지되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고소득, 고재산 기준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이렇게 총 7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보충급여 형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의료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 아닌 진찰, 진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주거급여는 임차료,
월세, 전세에 대한 내용, 자가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 개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의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 지원비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산장제급여, 이것은 출산할 때 한 사람당 70만 원, 사망할 때 한 사람당 80만 원을 지급해주는 급여이고요. 자활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소득 인정액이 낮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대부분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해당되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급자 수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13만 명입니다. 생계급여는 130만 명이고요. 의료급여는 144만 명, 주거급여 194만 명, 교육급여 30만 명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계속 생계급여에서 탈락되었다 하신다면 이번 10월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으니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상담 접수를 하셨을 때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안 됩니다. 자식의 재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요. 이분들이 이제 신청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하고 보장 결정을 하는데요. 본인이 기준에 해당되신다면 이제부터는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30%에 해당된다. 올해는 1인 가구 54만 8,349원, 내년에는 58만 3,444원. 그러니까 만약 올해는 해당이 안 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또 신청하시면 되겠죠. 4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올해 10월 신청해 보시고 만약 이 기준에 까딱까딱 탈락된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인 가구는 146만 2,887원 이하이고 내년에는 153만 6,324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 올해 10월에 신청할 때 146만 원 이상이 나와서 내가 아깝게 탈락했다면 내년부터는 적용하는 금액이 153만 6,324원, 여기에서도 약 7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10월에 탈락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하는 내용 알아봤는데요. 신청하실 때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10월부터 폐지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는 밝혔고 시군구청에도 이런 내용이 내려갔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가보시면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상 꼼꼼히 살펴보시고 10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겠다. 특히 지난번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떨어진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생계급여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 이번에도 소득 하위 30% 선정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조금 더 오른 선정 기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